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바로 그 순간, 리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명확한 비주얼로 한번 풀어보죠. 최근에 리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진짜 엄청난 소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 반응은 뭐랄까 좀 잠잠했어요. 다들 의아해했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이 빽빽한 정부 문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화감독청, 그러니까 OCC에서 보낸 공식 서한인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번 발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 12월 12일이었죠. OCC가 리플한테 연방정부 규제를 받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도 좋다고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겁니다. 이 서한이 바로 리플 국립신탁은행 설립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국가신탁은행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 상업은행하고는 좀 달라요. 예금을 받기보다는 자산관리 같은 수탁 업무에 초점을 맞춘 아주 전문화된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은행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딱 세 가지 핵심 업무가 있어요. 첫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관리하고요. 둘째,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담보 수탁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딱 봐도 리플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판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주 정부 인가에서 연방 인가로 바뀐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정부 인가는요, 주마다 법이 다 다르고 규칙도 제각각이라 아주 복잡해요. 연준에 직접 접근도 못하고요. 근데 연방 인가를 받으면 OCC라는 단일 연방기관의 감독을 받고 전국에 통일된 표준을 적용받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방준비제도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랄까, 복잡한 지역 리그를 떠나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 같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표, 연방준비제도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것.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중간에 다른 상업은행을 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정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3,140억 달러입니다. 이 새로운 연방 프레임워크 소위 지니어스 법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이제 미국의 공식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OCC가 그냥 그래, 너희 은행 해라 하고 도장만 꽝 찍어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승인 뒤에는 아주 깐깐한 심사와 엄격한 조건들이 붙어 있었어요. 실제로 승인 과정에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OCC가 암호화폐 은행을 인가할 권한이 있긴 한 거냐? 암호화폐가 은행 시스템에 들어오면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죠. 심지어 신청서에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OCC는 이런 우려들을 담은 의견서를 9개나 받았고 이걸 다 검토하고 해명한 뒤에야 승인에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OCC가 내건 조건들이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 1,170만 달러의 기본 자본을 항상 유지해야 하고요. 6개월치, 그러니까 180일분의 운영 비용을 항상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 처음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심지어 고위 임원을 뽑을 때도 OCC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깐깐하게 관리되는 사업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호재가 터졌는데 도대체 왜 XRP 가격은 꿈쩍도 안 했을까요? 이 가격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뉴스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봐요. 지난 7월에 그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을 때부터 눈치 빠른 기관 투자자들, 소위 스마트머니는 리플이 연방인가 받겠구나 하고 이미 다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뉴스가 나왔을 땐 별로 놀랍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 이 문구가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소매 유동성이 아닌
구조적 인프라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초에 이 사건은 단기적인 가격 펌핑을 위한 재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세상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XRP 가격 언제 오르는데 여기에만 집중했죠. 뉴스 발표 자체를 핵심 사건으로 보고 빠른 투기적 이익을 노렸던 거예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인프라에 주목했죠. 이들에게 핵심 사건은 뉴스가 아니라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거래 상대방 위험이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연준을 통해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그 가치 자체였습니다. 보는 관점이 아예 달랐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암호화폐와 연방은행의 만남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낼까요? 이건 단순히 리플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규제받는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의 변두리가 아니라 바로 그 핵심에서 작동하게 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금융세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올 겁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렇게 예측해요. 지금까지는 테더, USDT 같은 비규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리플의 RSUSD처럼 연준에 직접 연결된 규제받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무섭게 성장할 거라는 거죠. 둘 사이의 격차는 이제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전통금융과 암호화폐가 이렇게 만나고 융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리플과 OCC의 이번 행보는 그냥 작은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돈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